안녕하세요. 공짜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만약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얼마나 크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단순하게 아이디어로만 지원하지 말고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소스를 내가 갖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죠. 이분이 딱 그 케이스거든요.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체 팀의 프리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 순간 온수기 안에 보면은 금속 배관으로 인해서 스케일로 많은 녹물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세균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배에서 150배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 전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기 전력이 소비 전력입니다. 연간 소비 전력이 약 5천억에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를 이용해서 순간 온수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순간 온수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수, 직가열 방식에다가 대기 전력 소모가 없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세균 번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간 온수기는 찬물이 나오지만은 오른쪽으로 따뜻하게 돌렸을 경우에는 바로 5, 6초 뒤에 우리가 원하는 뜨거운 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46도, 아우 뜨거우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이 순간 온수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투명 전도성 발열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물질을 저희들이 스쿼츠나 석용에다가 코팅을 한 다음에 한 5, 6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500도씨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분이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아무래도 뭐 전기에 대한 저항성을 좀 가지고 있나 보죠. 그래서 저항이 있으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투명한 물질인데 그걸 유리라든지 어떤 사물에다가 딱 바르면 거기에 전기가 통하면 그게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발열 물질에 대해서 이분이 특허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속 저항 발열체와 비교를 해보면은 열효율 자체가 5% 정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부식으로 인하여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투명 전도성 발열체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순간 온수기는 가장 손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 이외에 투명 토스트기, 그리고 성에가 끼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앞유리나 뒷유리, 옆유리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신소재는 사실 처음으로 개발된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이런 발열체 기술로서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고급 브랜드와 고부가치가 가능한 그런 기술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로 많죠. 계속 볼게요. 이 기술이 안전한가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은 없는 건가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 불투명한 곳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불투명 곳에도 가능합니다. 부도체 같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유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거기다가 코팅을 하면 그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적용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영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디벨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시나리오가 몇 개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이 심사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 받으면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분이 최종 결산이잖아요. 여기서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를 딱 하면 심사위원이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여기에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데다 적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다 한번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막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럴 때는 뭐 그냥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사위원이 여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걸 더 넘어가서 뭐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 돼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한번 볼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예, 많이 저희들 그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히터 쪽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금속 코일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간접 방식이지 않습니까? 열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런 데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제철소일 같으면 이제 압연유를 제거하기 위한 탈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내 아이템이 정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죠. 예, 그 원천 기술도 또 내가 갖고 있고. 하지만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딱 간 거죠. 어떻게? 순간 온수기로.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사업은 다양한 분야도 지원이 된다. 어떤 발표의 정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렇게 너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말을 약간 더듬으니까 더 신뢰가 가죠. 계속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비싸면 굉장히 안 돼요. 고가가 아닐까 좀. 예, 금속 발열체에 비교해서 약 40% 정도, 30-40% 정도 저렴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해요? 예, 오, 장점이 있습니다. 그 투명 발열체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한 번 바르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매일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공정 속에 투명 발열체를 코팅을 하고 네. 저희들이 일정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바르는 공정이 끝나면 그냥 끝인 예, 거죠? 그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김에다 참기름 바르듯이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좋은 비율이에요. 매일 바르네. 아니 근데 그게 인체에 유해하진 않아요. 인체 전혀 무해합니다. 아 그래요? 유해하면 안 갖고 나오셨겠죠. 뭐 걸리는 게 없죠. 모든 게 지금 다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포항에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 회사가 라온닉스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면 라온닉스라고 돼 있죠. 참고로 여기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후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몰라요. 그냥 뭐 성공 사례 같은 거예요. 이 회사가 좀 보고 후원 같은 거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회사 소개를 한번 볼게요. 회사 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에서 1등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대회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그 대회가 201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중국 칭다오 제1회 한중 청년기술 경연대회 대상 수상. 그러니까 초기 자금을 이 사업 아이템으로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상을 받았는데 이게 중국계 굉장히 좀 큰 거였나 보죠. 딱 1년 후에 또 이걸 또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죠. 얼마 전이죠. 2017년도에 선박 평형수 뭐 업무 협약 이건 잘 모르겠네요. 2017년 3월에 순간 온수기 개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제품이 나온 거예요. 2017년 3월에. 그리고 2017년 5월에 중국이랑 공동 생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조를 못 하잖아요. 이제 개발은 됐는데 제조를 못하니까 중국이랑 같이 생산을 하자 하면서 중국에 있는 생산 라인에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미니 보일러를 생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 6월 달에 방막 코팅 설비 개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이제 생산 설비를 돌리다가 핵심 기술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방막 코팅 설비를 이렇게 딱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간 온수기를 만드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미니 보일러를 만든 단계 그리고 방막 코팅 설비를 만드는 단계 이 각 단계별로 전부 다 R&D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D 지원 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이랑은 또 레벨이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R&D 지원을 분명히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몇 억씩 받아가지고 사업을 쭉쭉쭉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2017년도 7월에 터보 프리미엄 보일러 개발. 점점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작년이죠. 2018년도 2월 달에 제습 냉난방기 개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동파 방지 및 온풍기 개발.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중국 시저우 공장과 합작 계약. 또 다른 중국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처음 맺었던 공장이랑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공장이랑 합작을 해서
대량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시장을 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2018년도 6월 달에 방막 코팅 설비 제작 완료를 했고요. 2018년도 8월 달에 이게 또 재밌어요. 안산 그리너스 FC와 후원을 협약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안산 그리너스라는 축구팀이 있나 봐요. 그 축구팀이랑 이렇게 그 축구팀이 한 골을 넣을 때마다 이 보일러를 누군가한테 기증하는 뭐 그런 협약을 또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9월 달까지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뉴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뉴스에서 라온닉스라고 치면은 여기 2018년도 11월 9일날 충청권 공략 시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보면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리점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9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후에 경기도에서도 대리점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부산에서 또 대리점을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도 3월 4일에는 서울 이랜드 FC와 라온닉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랜드 FC라는 축구팀이 또 있나 보죠. 거기랑 이렇게 또 업무 협약을 맺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회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업장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이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주소를 제가 한번 또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봤죠. 제가 여유가 되면 직접 가보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자, 이거거든요. 네이버 지도에서 스카이뷰로 보면은 이게 그 라온닉스 공장이에요. 그 주소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그만한 비닐하우스인가 봐요. 여기 있는 게. 그리고 이런 데가 조그만한 창고 같아요. 그리고 이게 라온닉스 건물이래요. 어때요? 여기 마당도 있고. 물론 이 건물이 뭐 빚으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빚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매출은 나오지만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딱 보기에는 어때요? 여기 좀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비닐하우스들이에요. 네, 비닐하우스들도 상당히 큰데 거기보다 몇 배나 훨씬 더 큰 공장이 세워졌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2015년도에 그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상을 타고 1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치고 나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공장에서 적어도 한 20-30명은 있지 않을까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갖고 있는 중견기업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다 이제 제 상상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제가 요약한 상상이니까 많은 것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전 모르죠. 뭐 어떤 박사님 출신일 수도 있고 어떤 대학교 출신인지는 전 몰라요.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본인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쭉쭉쭉 시켜 나간 거죠. 그 회사 제품들 한번 볼까요? 사업 영역에서 제품 소개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기 보일러도 있고 순간 온수기도 있고 뭐 해수 전용 온수기도 있고 농업용 온풍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분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 단계에서 그냥 기술만 넘겨도 되거든요. 뭐 린나이 보일러나 뭐 이런 데에다가 기술만 넘기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내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쭉 치고 나간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있었겠죠. 어차피 원천 기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만 하는 거니까 쭉쭉쭉 진행을 하는 거고 아마 정부에서 계속 R&D 자금 줬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도 해줬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견이 아니죠. 이렇게 어쨌든 자기 기업을 만든 거죠. 예, 전국적으로 대리점까지 열면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내게 있어야 된다. 내 거. 내게 있어야 그러니까 창업 지원 자금을 내가 아이디어로 운 좋게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운 좋게 한 번 받은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제가 했던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코딩을 하시는 분이 그 아이템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 거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죠. 그쵸? 제가 코딩을 했다면 그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 소스를 내가 갖고 있고 그 단계에서 정말 많은
정부의 지원과 뭐 여러 사람들 뭐 포항제철이랑도 계약한 것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막 도와줌을 받으면서 쭉쭉쭉쭉 커 나가고 이렇게 건실한 업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 준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디어 구상도 물론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내게 없다면 일단 내 거를 먼저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요새 그러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내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우새끼 마냥 이 사업 받고 이 사업 받고 이 사업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멋있게 뭐 이분같이 굵직하게 자기 걸 가지고 쭉 키워나가서 진짜 멋있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